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를 보내고 푸근한 마음으로 돌아온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국가 인구 소멸에 대한 커다란 핵심 문제라면 지방 인구 소멸은 도시 집중화와 그에 따른 인구 이동이 핵심입니다. 일부 지역의 특정 산업 의존은 오히려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수도권 및 대도시와 지방 간 인프라 불균형 역시 많은 청년들을 떠나게 합니다. 호남 발전으로 이어질 호남 청년 아카데미 5기 교육생들의 도전을 김재상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미래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5기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개강식은 김용록 전남도지사와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윤명희 박형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과 축사, 5기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 교육생 대표 선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통 간담회에서 김용록 지사는 청년들에게 전남의 미래 비전을 직접 소개하고 청년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비롯해 고민을 들어주며 편안한 분위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5기 아카데미는 에너지 전환 호남의 선택을 주제로 오는 11월 9일까지 5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며 1회차에는 개강식과 소통 간담회, 조별 네트워킹을 통해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대한민국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이와 더불어 호남 청년들이 자존과 자긍심을 함양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은 범지구적 필수 과제입니다.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분리배출입니다.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며 시민과 함께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늘리는 노력을 기울인 순천시의 행보를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지구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제정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인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실천 유공자 표창, 자원순환 도시 순천 선언문 낭독 및 에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수집한 페페트병 10만 개를 재활용해 제작한 티셔츠를 선보여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순환 관련 OX 퀴즈가 포함된 도전 에코 골든벨을 진행했고 홍보 부스에서는 일회용품 감축 및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 놀이터, 세제 리필 스테이션, 폐휴대폰과 폐건전지 교환,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 기부 등의 운영과 함께 업사이클 물품을 전시 및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원의 도시 순천시 역시 지속적인 관심으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된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는 이제 사어로 느껴질 만큼 희미한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를 되새기게 합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나누는 이웃사랑 현장에 김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지역 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에 물품 나눔을 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온 GS칼텍스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2024 GS칼텍스와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정기면 여수시장은 20년째 변함없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고 매년 명절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덕분에 여수 시민들이 든든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여수 지역에서 생산된 20kg 쌀 1270호와 사전에 수해 가정의 선호도를 조사해 1억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지역 내 130개 복지기관과 저소득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총 700여 세대에 전달했고 임직원의 인턴 사원 25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생필품 포장 작업을 도왔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나눔 행사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로 매년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GS칼텍스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나눔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상생 모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가위 온정 나눔 행사가 코로나 범유행 이후 더욱 중요해진 사회적 돌봄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추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 10월 19일은 순천 여수 지역민들에게 가슴 아픈 날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처에 소금물 뿌리는 국가가 아닌 올바른 길을 함께 닦아 나갈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며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7조에 따르면 여순 사건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사실조사를 하고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91건을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와 중복 신청 96건, 사실조사 대상 57건, 신고 취하 38건,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속한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업무 처리 지침의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진상규명 신고 접수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와 희생자 유족 결정 등 115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고 검토 보고서를 9월 내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최근 공개된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순 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고 여수시 의회 역시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 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순천과 여수 지역민들이 지난 70여 년간 반란의 도시라는 억울한 오명 속에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편향적인 역사 교과서 표현을 바로잡아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각지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근래 낚시 여선이 좌초되고 충돌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낚시 여선이 갯바위에 좌초돼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해 경비 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급파했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2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선장과 승객 16명을 포함한 17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낚시여선 A호는 우현으로 기울어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해경의 빠른 배수 작업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오 주변에 기름 등 유해 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고 사고 현장 추가 점검으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노동자 폭염 사망 사고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최근 청년의 삶이 또 한 번 안타깝게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설치기사 20대 청년 노동자 폭염 사망 사고 대책회의가 전남교육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책회의는 발주처인 전남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의무와 안전보건교육지도 및 실시 확인 의무가 있다. 교육청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 노동자가 작업하고 숨진 장소는 다름 아닌 학교 현장이라며 노동자들에게 폭염에 대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회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온열 질환은 산재 통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유족의 고발에 따라 전남경찰청이 업무상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 소방서 소식입니다. 순천 전주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탱크놀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차량이 떨리는 느낌에 순천 황전 휴게소에 정차 후 타이어에 연기와 화염을 확인하고 차량용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별도의 화재 진화 및 안전조치를 취했고 김석훈 순천 소방서장은 탱크놀이 운전자가 침착하게 119 신고 후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했다며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여천 NCC와 여수 산단기업 지역민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여수시가 지역 인재의 산단기업 취업률 제고와 인구 증가 기여를 위해 추진 중인 시책으로 동참 기업이 총 26개소로 확대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여천 NCC는 신규 인력 채용에서 지역민 우선 채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채용에 적극 반영하고 여수시는 산단 내 도로, 하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과 정비사업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여수시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광양시는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에는 분야별 일자리를 대표하는 16개 기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청년 분야에는 광양상공회의소와 광양시 청년연합회 등 7개 기관 단체, 여성 분야에는 광양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광양시 어린이집 연합회 2개 단체, 시니어 장애인 분야에는 대한노인의 광양시지회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 단체, 아르바이트 분야에는 광양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양시 지부 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은 구인 기업과 구직자에게 양방향 종합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역별, 세대별, 직종별, 맞춤형 채용 정보, 보이는 일자리 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평군 노인복지관이 2024 제6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소양 및 직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등 총 5개 사업단의 11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성 안과 질환 예방관리와 사업별 직무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소양교육에서는 광주 센트럴 안과 윤길중 원장이 안과 질환의 초기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조언했고, 이어진 직무교육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승희 강사가 진행해 사회 서비스형 및 시장형 직무 형태, 수요처와 갈등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근무 중 주의사항 등에 관해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고흥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녹동항 드론쇼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14일 패밀리 프로포즈를 주제로 한 공연을 시작으로 17일까지 4일간 매일 저녁 9시 녹동항에서 700대에서 최대 1,500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을과 못, 추억 여행 등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했으며 15일과 17일에는 해상 불꽃쇼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드론쇼 공연에 앞서서는 녹동 바다정원 내 제기차기, 굴렁쇠 등 전통 민속놀이와 RC카 조종체험 공간을 마련해 연휴 기간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마칩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재료 본연에서 나오는 따스함을 지니고 있는 라탄 공예는 마치 명절과 같습니다. 모두 모여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라탄은 쓰임을 통해 따뜻한 공간을 만듭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에 있을수록 더 빛이 납니다. 자연에서 얻어온 재료를 실생활에 스며들게 만드는 일은 어떤 예술보다도 따스한 빛을 뿜어냅니다. 자연의 시간과 공간을 엮은 작품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윤난이 라탄 공예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천시 소재 다담 갤러리에서 라탄이라는 작품으로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고 계시는 윤난이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뒤에 보면은 또 메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메이드라는 뜻이 어떤 것일까요? 메이드라는 것은 made it for you를 줄임말로 메이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made it for you 뜻은 너를 위해 만들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품 활동을 보면 뭐 흙에서 나오는 도자기, 또 식물에서 나오는 라탄,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흙과 도자기에 또 식물과 라탄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 또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는 도자기를 흙으로 만들어서 또 2차로 가마에서 구워서 그렇게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라탄은 와서 바로 본연의 그 천연 재료로 바로 바구니가 나오고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등도 나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라탄이에요. 라탄은 본연의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라탄의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아요. 네네. 자연을 파괴하면서 살아온 현대인들의 치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서 이루어집니다. 생태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의 건축예술가 훈베르트 바서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으며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작품에도 투영시켰습니다. 그가 설계한 공공아파트 훈베르트 바서 하우스는 마치
네모의 꿈에서 빠져나온 공간인 듯 직선을 찾아보기 힘들고 흘러가는 자연의 모습처럼 곡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무와 건축물이 한데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작가님 작품을 보게 되면 실용적인 것이 굉장히 또 많이 가미돼 가지고 우리 생활에 또 쓰임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또 어떤 목표로 해서 추구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집안의 곳곳에 거실이나 뭐 부엌에서나 편하게 쓸 수 있고 항상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그 작품을 애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하기 위해서 쓰임이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이제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서 예술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를 많이 함유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는 또 설명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작품은 나탄하고 도자기를 같은 콜라보하는 작품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기 지금 잠깐 조금 전시도 돼 있는데 화병도 만들 수 있고 콜라보 작품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생각을 해서 다음번엔 더 좋은 작품으로. 메이듀 윤난희 작가는 도예라는 흙에서 시작해 라탄공이라는 식물로 자리매김하며 자연과 함께 해왔고 그는 라탄이 화려한 기교 없이 재료 본연의 모습으로도 작품이 되는 것에 매료됐습니다. 인위적으로 색을 칠하고 물들이지 않아도 시간의 흔적이 색을 입혀준다는 것은 자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작가는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쓰임이라는 가치를 더해 자연 예술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이 곧 일상이 되고 치유가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한 줄 한 줄 손으로 만지며 느끼며 완성된 작품은 어느 공간 또는 어떤 사람에게 쓰임으로 다가가 자연의 치유를 선물합니다. 포키TV 뉴스 이영추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명절 동안 충전된 에너지가 주말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